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5월 4일이네요. 5월 4일은 국내에서는 특별한 기념할 만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5월 4일 하면은 이제 오사운동이 있죠.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오사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특별하게 그 스타워즈의 날이라는 그 기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사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뭐 바로 옆 나라지만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지나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5월 4일은 이제 오사운동과 스타워즈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오사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죠. 오사라고 하는 것은 5월 4일이라는 뜻이죠. 바로 중국에서 있었던 그 오사운동입니다. 즉 1919년天安門사건,天安門이 이제 천안문이죠. 우리 이제 잘 아는 그 천안문입니다. 이 천안문 사건이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도 있었는데,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김이 3.1운동 이때 당시에도 이제 천안문 사건이 있었네요. 물론 이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천안문 사건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겠지만은 뭐 이 사람들도 툭 하면은 천안문 앞에 모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화문 앞에 모이듯이. 자, 한번 볼까요? 러시아 혁명 1917년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발발해서 확대하기 시작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이다, 이렇게 됐네요. 러시아 혁명이 뭐 1917년 한 해 동안 딱 뭐 며칠 동안 있었던 게 아니죠. 뭐 1910년 이 무렵부터 이게 아마 10년 가까이, 한 7, 8년 이렇게 이제 걸쳐서 있었던 그 혁명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뭐 우리가 혁명, 5.16 군사혁명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하룻밤에 한강다리를 건너왔다, 하루에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혁명이라는 것이 뭐 하룻밤에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러시아 혁명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중화민국의 소비에트 연방, 이 소비에트 연방이 바로 소련입니다. 줄이면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의 소하고 연방의 연자를 붙여 소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전에. 중화민국에서 이때는 이제 중국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화민국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의 볼셰비키 혁명을 보는 따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중국 전역에 확대 전개시키려고 했던 혁명운동이다. 결국은 보면 이 공산주의 혁명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이 오사운동을 공산당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또한 이는 중국 근대사의 이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제 있었어요. 뭐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 유럽의 강대국들이 유럽 대륙에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 아시아 쪽에 이제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틈을 봐갖고 중국의 지금 산동반도죠, 그쪽을 점령하려고 21개 조항의 요구를 1915년에 이제 내놓고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막 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8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대한 전선국이 이제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이렇게 파리 강화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전후 처리 문제라든가. 1919년에서 1920년 동안에 이제 그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산동의 이제 주권을 갖다 이제 회복을 하고, 21개조, 일본이 요구한 21개조가 불평등 조약이니까 그걸 폐지할 것을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머지 전선국들이 이를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손을 이제 들어준 거예요. 그게 1919년 4월 21일이네요. 한 20일 전에 이제 서울에서는 김이 독립운동이 있었고, 조선에서는 그 결과
31개 연합국과 독일 간의 강화 조약을 이렇게 맺는데 뭐 이상하게 불평등 조약을 폐지할 걸 제의했던 중국이 뭐 다른 전성국들이 이제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그 조약을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던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중국의 청년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예?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분개한 청년 학생들 약 3,000명이 바로 천안문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시위를 벌여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5월 4일 날 이제 시작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사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자들 사이는 이미 21개 조약 요구 반대 경험이 있었고, 또한 신문화운동도 앞서서 이루어왔는데, 이는 그 중국의 전통 문화와 유교 사상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이제 주를 이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 공산주의적인 냄새가 나진 않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진행되다 보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있는 정부가 진압에 나서서 30여 명을 체포를 했어요. 3,000명 중에 30명이면 한 100분의 1 정도, 1%를 이제 체포를 했네요. 근데 이제 그 주동자가 이제 천두슈, 그다음에 리다지아자오, 루신 등 베이징 대학 교수, 그다음에 강사,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대항을 이제 했습니다. 체포도 되고 뭐 대항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파업을 이제 하고 외국 회사 상품을 이제 불매를 이제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뭐 그 전성국 대부분 이제 산업이 융성한 외국이니까 거기서 온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6월 3일에 중국 정부가 시위를 이제 진압하려고 한 학생 1,000명을 체포를 했어요. 이거 많이 체포했네요. 그리고 6월 5일부터 상해 등에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상가 및 공장이 폐쇄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시위가 이제 폭동의 이제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죠. 예. 급진적 볼셰비키와 베이징 대학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조직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러시아에서 보니까 아주 엄청난 그 혁명을 이제 이룩한 거예요. 그때가 그 차르 대제인가? 예.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권력을 쥔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이제 중국에 이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격이 이제 변질되는 거죠. 변질됐다라기보다는 그 속에 이제 내재돼 있던 것들이 이제 튀어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중국 내에서 이념 투쟁의 출발점이 됐다. 즉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와 그다음에 저 당시에 그 뭐 시장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 어떤 이념하고의 어떤 그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민테르는 시위 중심 인물들을 정용을 해서 중국의 소비에트 조직이 이제 결성되도록 이제 한 거예요. 자, 코민테르도 이제 공산당 조직이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러시아 혁명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시위자들이 이제 대거 표면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의 길을 걸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파업과 폭동이 이제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 오사운동 지금에서 이제 마찬가지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공산혁명을 하려면은 노동자 농민들을 이제 부추겨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파업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세상이 이제 또 뒤죽박죽 돼갖고서 다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파업 폭동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막 유도하고 조명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건국 전후에서 보면은 이 파업 폭동 뭐 이게 많이 있었죠. 그게 다 그 뒷 배경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개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파업과 폭동은 이제 저들의 수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6월 28일이 됐네요. 그러니까 5월 4일이래 이제 한 2달 가까이 돼가는데 파리의 중국 대표단은 베르사유 강화 조약 조인을 거부를 했죠. 아까 그 파리에서 이제 회담을 한 게 바로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에요. 이 조인을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왜? 자국 내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서 이제 조인에 서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5월 4일 이래 약 2개월간에 걸친 투쟁과 항쟁은
중국 정부에 영향을 이제 끼친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서구 세계가 중국에 대한 처사에 자신들의 어떤 그 이제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 서구 사회가 서구 세계, 서구 사회가 중국을 아주 뭐 무시를 한다든가 우습게 본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동방의 뭐 병든 호랑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애국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죠. 학생이고 이제 그 시위대 중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에 야, 우리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의 전개가 무산계급 투쟁의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 진행이 됐다. 결국은 공산화를 걷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가를 한번 볼까요? 네. 오사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중국민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애국 시위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오사운동 참여자가 모두 뒷날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사운동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운동이었지만은 그 명백하게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운동, 그렇지 않은 진짜 애국, 정말 애국 시위의 성격을 가진 순수하게 그런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그 두 가지 성격이 혼재했다라고 봐야죠. 되겠죠. 뭐 모든 사회 현상이 뭐 하나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주의 주장이 이제 포함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 또 이제 내부 투쟁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겠죠. 자, 오사운동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반봉건주의, 그다음에 신민주주의로 나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관점. 분명히 그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의 그 문화 대혁명이 있는데 그 문화 대혁명과 같은 또 다른 혁명의 영향을 계속 주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뭐 반제국주의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 보면 중국이 이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오히려. 자, 이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 오사운동의 그 원인과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와중에 여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공산당 조직이에요. 우리가 공산당 조직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국 공산 제1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죠.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이데올로기 차이가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뭐 그게 이제 하나의 통일적인 어떤 노동 세력으로 이렇게 결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이제 노동자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국제 노동자 연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우먼이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그 이름이네요. 네. 저게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노동자 연합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제 공산주의 그쪽에서 이제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이제 그 행사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세력이 약화되면서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19세기의 마지막 10년부터, 그러니까 1990년부터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초까지, 그러니까 1910년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겠네요. 한 20년, 25년 그 사이, 그때까지 유럽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정책, 방법에 큰 영향을 끼친 사회주의 정당과 이 노동조합들의 동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2 인터내셔널이. 그래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이 제2 인터내셔널은 그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메이데이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1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 인터내셔널이 또 생겨나죠. 근데 제2 인터내셔널이 퇴조를 하고 나니까 제3 인터내셔널이 이제 생겨납니다. 1916년에 제2 인터내셔널이 와해됐다라고 그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16년에.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이제 뭔가 권력을 쥘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서 바로 제3 인터내셔널이 이제 창설된 겁니다. 그게 1919년 모스크바에서 창립을 한 국제적인 공산주의 조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코민테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코민테른. 이게 뭐 그 소련 말로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쓰질 않고 그냥 영어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코민테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운 것도 코민테른이라는 영어를 배웠지 뭐 소련 말을 배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이 1943년에 이제 스탈린이 이제 해체를 하네요. 사실은 레닌은 이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얼마 오래지 않아서 레닌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결국은 저 스탈린이 이제 1943년에 이제 코민테른을 이제 해체를 이제 했지만은 뭐 그 후에 뭐 나름대로 또 다른 일들을 이제 스탈린이 벌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1950년에 6.25 전쟁도 이제 일으킨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범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3년에 이제 스탈린이 그거 제3 인터내셔널인 코민테른을 해체를 하면서 제4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스탈린이 이제 뭐 무소불위의 또 이제 권력을 휘두르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겠죠. 그 앞에 선 사람이 이제 트로츠키죠, 트로츠키. 그게 이제 트로츠키가 만든 그 조직이 제4 인터내셔널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트로츠키파의 조직들로 구성된 다국적 기구, 즉 코민테른 제3 인터내셔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트로츠키가 이제 한 거다라는 얘기죠. 트로츠키는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이 볼셰비키하고 맨셰비키하고 싸우죠. 근데 맨셰비키가 다수당이었어요. 볼셰비키가 소수당이고. 근데 볼셰비키는 상당히 그 이제 급진주의자, 레디컬리스트죠. 정말 진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셰비키는 상당히 그 이제 민주적인 그런 형태를 띈 그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어찌됐든 볼셰비키는 레닌을 통해서 스탈린 쪽으로 이제 권력이 넘어갔지만은 이제 맨셰비키는 그에 대응을 해서 트로츠키가 이제 이끌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가만두겠어요? 스탈린이 또 이제 트로츠키파를 이제 살해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4 인터내셔널도 이제 쇠락을 하겠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트로츠키를 잠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츠키는 그 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명이 아니고. 이게 저렇게 저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체포가 돼 갖고서 이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이제 있다가 탈출하면서 이제 트로츠키라는 이름을 가명을 써서 탈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트로츠키라는 이름을 쓴 모양이에요. 레프 다비도비치 트로츠키. 이게 러시아어가 이렇게 있는데 뭐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레프 트로츠키.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러시아어인가 봅니다. 소련 말이죠. 그래서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의 전 해군 군사인민위원이고 외교관이고 정치가이고 사상가이자 또 노동운동가이다. 볼셰비키 혁명가이며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그의 사상을 따로 일러 트로츠키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볼셰비키였어요. 나중에 이제 뭐 레닌, 스탈린이 판을 치니까 이제 맨셰비키로 이제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프 영어식 이름을 따서 레온 트로츠키, 트로츠키라고도 부른다. 트로츠키는 필명이며 본명은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슈테인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 트로츠키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네요. 아주.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에서 맨셰비키에 가담했으나 1904년에 결별하고 1917년 7월에 볼셰비키에 가입하기 전까지 양분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다. 10월 혁명에서 블라디미르 레닌과 함께 볼셰비키당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했다. 이 10월 혁명이라는 게 러시아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 소비에트 연방의 외무장관을 맡으며 붉은 군대의 창립자이다. 레닌의 사후 스탈린과 이론적인 차이가 생겨나서 권력 투쟁을 하게 되었다. 뭐 여기서 이제 진 거죠. 권력 투쟁에서.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트로츠키의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것으로 슈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4 인터내셔널이라는 것도 이제 이제 세락을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민포럼이라는 게 또 이제 있죠. 이 코민포럼은 이제 뭐 이 앞 조직하고 또 다르게 1947년에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항해서 유럽 9개국이 공산당이 정보 교환과 활동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한 기구다. 그 9개국이 바로 소련,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슬로바키아는 나눠졌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도 여기에 포함되네. 근데 1956년에 스탈린은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되죠. 콜드와가 이제 쭉 이제 지속이 되다가 뭐 솔직한 얘기가 인구 10억의 이제 중국이 그 10억을 먹여 살리려니까 뭐 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써갖고선 도저히 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1978년에 중국의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실시하죠. 이제 심천을 몇 번 가봤는데 뭐 심천은 뭐 서울 못지않은 그 큰 대도시입니다. 뭐 북경도 마찬가지지만 거길 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등소평 사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 흑묘, 백묘, 뭐 선불원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을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그 조직이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그 시장 경제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 회사 사장이 뭐 그 공산당 간부라든가 이런 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제가 1988년 그러니까 10년 뒤네요. 1988년 뒤에 이제 일본을 이제 여러 번 그 전부터 여러 번 이제 일본을 왕래를 했는데 그 나리다 공항에서 이제 이제 그 동경 그 하코다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 공항 터미널이죠 거기가. 거기를 가는 그 이제 버스가 있는데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 그 리무진 버스를 딱 탔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그 중국 사람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피차가 되지도 않는 영어지만 이제 뭐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이제 명함을 교환했죠. 저는 그때 이제 금성이죠. 지금 LG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제 명함을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주고서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이제 이때가 개혁 개방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명함을 준 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 뭐 걱정하나 제가 연락할 뭐 이유도 뭐도 없었죠 사실은.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명함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미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서 어디 뭐 흙 속에 파묻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고르바초프. 그래서 옐친의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또 한중 수교가 되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소련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형태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곳에는 뭐 더 아주 뭐 좀 엄격하다고 할까요? 뭐 좀 하여튼 굉장히 경직된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존재하고 이제 있는 거죠. 공산주의가 절대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21세기 개명천지에 무슨 뭐 공산주의냐 무슨 빨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들의 어떤 공산주의화 운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공산당 조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해박한 지식은 아니지만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지금과 같이 간단한 공산당 조직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스타워즈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스타워즈의 날, 스타워즈데이는 조지 루커스에 의해서 창조된 스타워즈에 대해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참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이제 영화인데 2011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매년 5월 4일 날 이제 해당이 된다. 왜 5월 4일이냐? 글쎄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 말이 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대화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그 스타워즈를 상징하는 그런 그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힘이라는 이 force가 이 오른쪽 문장에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거는 force죠. 이 th 발음이고 이건 그냥 스 발음이 그건 스 발음입니다. 이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fourth, May the fourth. 그러니까 5월 4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들린다라고 해서 5월 4일이 바로 스타워즈의 날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워즈는 이제 조지 루커스가 이제 감독한 공상과학 영화의 대표작입니다. 1977년 작품이네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 아주 유명한 그 배우죠. 그다음에 마크 해밀, 캐리 피셔 등이 주연으로 이제 출연했고 타킨 제독이 지배하는 은하제국과 이에 대항하는 혁명군 사이에 숨막히는 격전을 이제 그린 그 영화다라는 얘기죠. 자, 공상과학 영화의 발상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영화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작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루커스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려니까 특수효과가 그냥 필요했겠죠. 특수효과 팀 ILM사를 갖다 만들었고 이 ILM은 공상과학 영화를 그 다음에 만드는데 그 영화 제작이 산실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스타워즈를 한번 볼까요? 예. 조지 루카스 6부작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를 중심으로 해 각종 매체로 많은 파생작을 양산한 미디어 프랜차이즈이다. 처음에는 시리즈 중 첫 편인 새로운 희망만을 스타워즈라 불렀으나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 등 후속작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영화를 벗어나 다양한 매체로 세계관을 확장되면서 미국 대중문화의 한 줄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그래서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가 있고 감독, 각본, 제작, 많은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작품 목록 밑에 줄거리까지 나옵니다. 네, 이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위키백과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작품이 쫙 연결이 되어 있네요. 흥행 성적, 아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북미 그의 국가 이거 엄청나게 벌어들였네요. 힘듭니다. 부럽죠. 네. 자, 비평과 대중의 반응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스타워즈에 대해 아주 재밌고 몰입도가 높은 공상과학 작품이라고 평가하였고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세계를 감탄 영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디즈니에 인수된 스타워즈 시리즈가 과도하게 지속되면서 개연성이 사라지고 설정 파괴가 많이 발생해 또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상과학 영화, 공상이죠, 공상.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계속 시리즈화되면 나중에는 식상하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 안 본 이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이거죠. 예. 이게 1989년 6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제2 천안문 사태 그때 사진이죠. 탱크가 이제 총으로 진압을 이제 했고 그렇게 다 진압을 당했는데 그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저렇게 탱크에 딱 맞서갖고
혼자 그 저항하던 그 중국 시민이 하나 있었죠. 네. 이게 타임지에 이제 그 표지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게재가 됐던 겁니다. 예. 리볼트, 반란이다라는 뜻이죠. against 대해서 뭐에 대해서 커뮤니즘. 차이나, 폴란드, USSR. 차이나는 중국이죠. 폴란드 지금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도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위성국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본주의화 이제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화는 뭔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SSR 이게 바로 이제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유니온 뭐 소비에트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USSR 뭐의 약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커뮤니즘 공산주의 against 공산주의에 대한 리볼트 반란이다. 네, 이 사진이 이제 그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개명천지에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고 내재해 있고 그다음에 스물스물 준동하고 있고 또 표출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아주 가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뭐 미국이죠. 스타워즈의 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 공산당 조직의 어떤 국제적인 변천사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뭐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이탈리아 공산주의자가 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람시는 이제 기동전과 진지전을 얘기했죠. 글쎄요, 언뜻이하게 기동전 같은 것은 그 지금 그 러시아와 그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서로 그 이제 힘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살상이 되고 또 그 이기는 쪽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쟁 그런 것들이 기동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그 일이 기동전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기동전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을 그 6.25 사변을 생각한다면 이긴 자도 진 자도 없는 그 비긴 상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진지전이다라고 이제 그람시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사회에 요소요소에 침투를 해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그렇게 진지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직에 침투를 해서 또아리를 튼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언뜻 보면은 뭐 지금 참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엄청 복잡해졌는데 그 속에 들어와서 저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많은 그 침투가 이루어지고 이미 그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환경론자들, 뭐 탈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써서 이제 전기 발전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논의는 필요해요. 분명한 것은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필요하다라고 해갖고서 뭐 마치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 있죠. 여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소위 그 성적 마이너리티들도 차별하지 말라 해갖고 뭐 참 여러 가지로 그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가 하면 노동계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침투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공산주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전부 노동하고 자본하고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계에도 많이 이제 침투를 했죠. 지난해인가요? 그 관악에 있는 한 그 고등학교 그래서 참 고등학생이 그 전교조 교사들의 어떤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참 이 학생이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이제 요번 6월 1일 날 그
지방선거에 이제 구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페이스북상에서 보면 가끔 보이더라고요. 소식 전하는 것이. 뭐 그런가 하면은 기타 뭐 정부 조직, 국가 조직에도 상당히 많이 침투를 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겠죠. 예. 결국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라면 이 좌와 우의 대립.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좌와 우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공산주의자와 이제 시장 경제와의 어떤 싸움. 근데 이런 대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물론 뭐 한 세상 살다 가는 거, 뭐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아니면 뭐 매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풍요롭고 더 많은 사람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것은 스스로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다 체득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이익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그 사탕 발림 같은 유혹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해갖고 그야말로 이제 생각의 그 사고 체계를 갖다가 또 특정 어떤 이념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학생이 그런 것에 저항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이상과 같이 이 5.4운동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공산당 조직 그리고 그들의 변천사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워즈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식이 너무 일천해서 혹시 오류나 왜곡된 것을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다음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